대화. 잠시만요. 네. สวัสดีครับ สวัสดีค่ะ ก็ให้ความรู้แน่นมากนะคะ 그리고 잠깐 있어. อย่างนี้ 아니 잠깐 있어. 잠깐만. 아, 얼굴을 보면서 말은 하지. 말이 하나도 안 돼. 니는 니대로 โอ 해라. เค 나는 내대로 โอเค 할게. 그냥 각자 하자. 어차피. สวัสดีค่ะ เดวาสุนันทาเดวานะคะค่ะวันนี้ก็อยู่กับคุณหมอคิมเทกิวด้วยค่ะ คุณหมอเป็นคุณหมอที่เราได้ปรึกษาเรื่องทำโครงหน้าตะกี้นะคะ ก็คุณหมอก็แนะนำมาว่าเราเนี่ยต้องปรับโครงหน้า3จุดเลยแล้วก็มีการยกกระชับหน้านะคะ ดึงหน้าขึ้นไปแบบชั้นลึกสุดเลยนะคะ แล้วก็มีการดูดไขมันหน้าด้วยนะคะ แล้วก็มีการเสริมจมูกด้วยค่ะ แต่เดี๋ยววันนี้เราจะมาถามคำถามคุณหมอกันนะคะรับรองว่าทุกคนต้องอยากรู้อย่างแน่นอนค่ะ 말을 상당히 잘하네. 뭐 연습했나? 왜 이렇게 잘하노? 저는 김태기 원장입니다. คุณหมอคะจริงไหมคะว่าโครงหน้าเนี่ยเราสามารถทำได้แค่ครั้งเดียวเท่านั้นในชีวิตจริงไหมคะ 아, ค่ะ 보통 이제 뼈를 자르면 다시 수술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수술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지만 뼈는 뭐 잘랐는데 예를 들어서 좀 크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좀 덜 잘린 부분이 있거나 불룩하면 다시 다듬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본인이 지금 광대를 재수술하는 거잖아요. 광대뼈는 재수술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지. 조건이 좀 돼야 돼. 뼈가 안 붙었거나 이러면 재수술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수술은 할 수 있다. 수술이 좀 아쉽거나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면 한번 상담을 한번 와보면 좋지. ได้ยินมาว่าทำโครงหน้าเนี่ยเนื้อจะห้อยลงมาจริงไหมคะคุณหมอแก้มจะห้อยย้อยลงมาจริงไหมคะ 자,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특히 광대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 이게 본인 얼굴 뼈면은 뼈가 많이 큰 건 아닌데 눈동자 있는 부위가 좀 크고 두상이 좀 큰, 살짝 두상이 좀 있고 여기 광대 수술 했어요. 여기 왼쪽이고 오른쪽인데 이 바깥쪽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지. 반대편도 좀 벌어져 있고 그래도 뼈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힘을 받을 정도는 붙어는 있다. 자, 고개 이렇게 들어보면 귀 앞에는 사실은 뼈가 거의 안 들어갔어. 이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제자리잖아, 그지? 이러면 이제 이 바깥쪽 효과가 없는 거지. 재수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앞광대까지 좀 같이 포함해서 잘라줘야 되니까 첫 수술보다는 좀 더 까다롭긴 한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 5, 6mm 정도를 추가로 다시 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뼈를 잘라서 요거는 밖으로 빼내고 밖에 있는 뼈를 안으로 다시 넣어서 사이즈를 줄이는 거지. 그래야지 여기 앞부분 45, 옆부분 이 전체가 좀 더 작아져야 돼. 옆으로도 넣지만 위로도 넣어서 대칭도 최대한 맞추고. 자, 그 다음에 턱은 보면 턱끝이 본인이 작으니까 이렇게 보형물이 보이지, 그지? 여기 현재 본인의 턱끝이 있는 보형물이야. 이렇게 있어. 그리고 보형물이 이렇게 보면 삐딱하게 อยู่ตรงนี้จริงๆด้วยอ่ะ 틀어져 있어. มันยื่นออกมาตรงนี้อ่ะ 그래서 이거를 보형물을 빼내고 뼈를 이렇게 시어점 모양으로 자르는데 비대칭이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 뼈를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적당한 양을 길이하고 조절해서 그 다음에 이 옆부분을 다듬어서 턱끝에 맞게 계단에 앉아 이렇게 쪼르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고개 들어보면 이 볼록한 부분 있지. 볼록한 부분. 이 볼록한 부분을 뼈를 갈아야 돼. 특히 여기 지금 보면 살이 좀 처져 보이잖아. 이 부분이야. 요 옆면을 갈아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정면 효과가 좋아. 그렇게 할 거예요, 수술은. 윤곽을 하게 되면 피부 처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뼈가 작아지면 갑자기 피부가 남아요. 광대를 하면 여기 팔자 요 부분 요렇게 손이 생기면서 처질 수 있고 턱을 하게 되면 입술 옆부분이 이렇게 처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뺨이 패인 게 있어요. 이렇게 본인도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꽤 많이 패여 있잖아. 엄지손가락 누른 것처럼 푹 꺼져 있다고 이게. 광대하고 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종의 처짐이지. 그래서 세 가지 다 있거나 어느 하나가 좀 심하거나 하면 특히 이제 윤곽을 하면서 거상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지. 본인 같은 경우는 광대 수술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피부에 문제가 좀 생긴 거지.
누구나 처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거상을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냐면 수술하기 전에 그 팔자 옆부분 여기가 살이 모여 있거나 불룩하거나 내려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입술 옆부분도 이렇게 내려온 선이 없으면 나이가 어리고 뭐 탄력이 기본적으로 좀 좋고 피부가 두껍지 않고 얼굴에 살이 많지 않으면 안 처지는 게 원칙인데 반대인 사람들은 수술하면서 조금 처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런 경우는 이제 윤곽하면서 이제 피부 거상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แบบนี้ถ้าคนที่ทำเนี่ยทำโครงหน้าอย่างเดียวหน้าก็บวมมากๆแล้วค่ะคุณหมออย่างนี้เราสามารถดึงหน้าไปพร้อมกันได้หรอคะ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뼈 수술하고 한 몇 달 있다가 거상을 따로 했어요. 근데 따로 하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10년쯤 전부터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붓기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막 수술 끝낸 직후에 거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얼굴이 붓기가 많지가 않아. 또 한 개는 거상할 때도 이 피부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안에 국소 마취제를 빵빵하게 넣어서 얼굴을 팽창시켜서 수술하기 때문에 거상할 때도 붓기가 있지. 그 정도의 붓기 정도다 윤곽할 때도. 그래서 붓기 때문에 윤곽할 때 거상하는 거를 걱정 안 해도 된다. ถ้าศัลยกรรมไปแล้วอะค่ะดึงหน้าเราไปแล้วอย่างเงี้ยเราสามารถมาแก้ไขทำซ้ำอีกครั้งได้ไหมคะ 거상을 평생 한 번 해야 된다.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아니고 수술하면서 갑자기 여유가 생긴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 그때부터 다시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 다시 또 처지겠지. 그러면 그 세월만큼 그 기간만큼 처진 피부를 다시 또 잘라낼 수 있지. 수술은 2번, 3번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뼈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거상하는 걸 적극 추천하지. ค่ะเรามาพูดถึงการเสริมคางกันบ้างถ้าเราเสริมด้วยซิลิโคนเนี่ยมีผลกระทบอะไรต่อกระดูกไหมคะเช่นทำให้กระดูกสึกก่อน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คุณหมอ 보형물을 했는 사람들이 재수술할 때 까다로운 게 뼈가 이렇게 패여서 신발 신고 약간 진흙을 밟으면 신발이 이렇게 푹 빠지는 것처럼 뼈 위에 보형물을 얹어 놓으면 보형물이 뼈를 파고 들어가요. 얼음 녹듯이. 이유는 이제 압박이랑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 때문인데 보형물을 넣었을 때 문제점은 첫 번째는 뼈가 이렇게 흡수되는 거죠. 보형물이 뼈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담쟁이 덩쿨이 담을 타고 올라가듯이 뼈가 이렇게 보형물을 타고 올라가서 보형물을 덮어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붉어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보형물 티가 너무 나고 그런 문제가 있지. 본인은 보면 이렇게 보형물 티가 좀 나지 그지 본인도. 그리고 턱 밑에서 보면 보형물이 이렇게 좀 만져져.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ค่ะมาที่โหนกแก้มกันบ้างค่ะเทคนิคหมุนโหนกแก้มยกกระชับ 3D เนี่ยแตกต่างจากการเหลาโหนกแก้มยังไงคะ 제일 처음에 받은 광대 수술은 그냥 일반 L자 절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바깥쪽에서 자르고 2, 3mm 잘라요. 그러면 얼굴은 1, 2mm 작아지겠지. 그리고 옆으로 넣어. 이러면 얼굴이 폭만 살짝 좁아지면서 얼굴이 약간 길쭉한 냉장고처럼 직사각형이 돼. 거의 99% 그렇게 한다고 보면 돼. 나도 물론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방법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 앞광대가 달라지지도 않고 45도랑 옆부분이 전체적으로 작아지지도 않아. 내가 할 때는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사다리 꼴 모양으로 7mm, 8mm, 9mm 이렇게 자르지. 그러면 한쪽 얼굴이 한 5mm, 6mm, 7mm 정도가 작아져요. 일단 앞광대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45도 하고 옆광대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광대 길이가 짧아지니까 중앙 얼굴이 짧아 보여. 입체감도 생기고 그리고 비대칭 교정할 수 있고 그래야지 겉으로 봤을 때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효과도 보면서 자연스러운 얼굴이 돼. 뭐 그렇다. ค่ะปกติเนี่ยการตัด V ลายกรามคางเขาจะใช้เทคนิคเป็นตัว T ใช่ไหมคะคุณหมออย่างนี้ถ้าเราใช้เป็นตัว V ตัว V 그거 아니다. 이거 내 이거. ตัว V แบบนี้เนี่ยค่ะถ้าเราใช้เทคนิคเป็นตัว V อย่างเงี้ยคุณหมอมันแตกต่างหรือว่าดีกว่ายังไงคะการใช้เทคนิคแบบนี้ ค่ะ T 절골은 뼈를 이렇게 일자로 자르지. 그리고 중앙에 뼈 잘라내는 거는 요건 이제 정해서 อ๋อนี่คือแบบตัวที 이러면 길이가 짧아지진 않지. 근데 시옷 절골이라는 거는 일자로 자르는 대신에 뼈를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자르거든. 그리고 나서 중앙에 뼈를 잘라내는 양은 둘 다 비슷하게 하겠죠. 이렇게만 해도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길이는
똑같이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어. 중요한 얘기는 시어자 얼굴은 턱끝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턱끝이 폭이 좀 더 슬림해지지. 그리고 또 한 게 중요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턱끝 옆부분의 뼈를 적당히 자를 수 있는데 이 T자 얼굴은 그걸 못 잘라. 자르면 이렇게 돼. 얼마 안 잘려. 너무 효과가 없어. 시어자 얼굴은 귀 밑에는 유지하지만 턱끝 옆부분을 적당히 줄일 수 있지. 보통 보면 턱끝 옆부분에 넓다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시어자 얼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귀 밑에는 당연히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이 조각을 보면 이게 길고 여기가 좀 날카로워. 시어자 얼굴은 짧은데 이게 좀 덜 뾰족하거든. 이런 부분이 흡수가 잘 안 돼. 이렇게 해서 T자 얼굴은 뼈를 붙여 놓으면 이 부분에서 흡수가 잘 돼. 시어자 얼굴은 흡수가 거의 없죠. 자, 요거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양을 좀 바꿔서 길게 할 수도 있고 턱끝의 길이를 똑같이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비대칭을 교정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어자 얼굴 하지. คุณหมอคิดว่าการศัลยกรรมให้คนเกาหลีกับคนไทยเนี่ยแตกต่างกันไหมคะแตกต่างกันยังไงบ้างคะคุณหมอ 본인도 광대가 재수술이잖아요. 보통 보면 태국 분들이 윤곽을 하고 재수술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좀 많지. CT를 보면 뼈의 모양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아요. 첫 번째 수술이 좀 많이 어설프게 된, 아니면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 아니면 진짜로 좀 뭐 부작용이 좀 심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지. 그래서 태국 분들이 윤곽 재수술 하는 경우는 좀 수술이 좀 어렵지. 다행히 본인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고 첫 번째 수술이 아주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ค่ะ ค่ะวันนี้ก็ขอบคุณคุณหมอมากๆเลยนะคะคำซามิดา 낙한 콩 뭐겠나? ขอบคุณครับ 컵쿵캄. เด้ขอบคุณครับ 내일 수술인데 เด้ 본인은 재수술이기도 하고 첫 수술에 피부가 조금 처지고 페임이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윤곽할 때 피부 처짐이 올 거니까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거상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하여튼 잘해줄게. โอเคคำซามิดาขอบคุณค่ะ 콩콩캄. ขอบคุณค่ะ 콩콩캄.